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회사는 비로소 택배 차량을 이제 사게 되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 고정 비용을 최대한 맨 마지막에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 상태에서 온전히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 회사 같은 거 보면 그 물류 유통 시스템 그 창고 혹은 차를 살 때 대부분 빚내서 사요. 그죠? 저희 회사는 100% 물류 창고 지을 때도 100% 현금 출자하고 차도 100% 현금 출자해서 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다 잡아놓고 출자를 시켜요. 예를 들어 리스를 하더라도 통장에다가 1년치 리스 비용을 다 마련을 해놓고 출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1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하고 곡성 함양에 있고요. 전체 18,000평 농지에 130개의 비닐하우스, 그 안에 상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탑차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고가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에서 가장 지금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수확해서 오늘 올려보내자. 그러면 재고가 발생하지 않고 창고를 지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 주문이 들어오고요. 총 집계된 442상자. 그러면 그때까지 400상자를 생산했다. 그럼 42상자를 추가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사드릴 것이냐는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사드려서 서울로 배송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재고율이 0%다 보니까 항상 시장 가격보다 15%에서 30%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이제 서울에 시중 유통이 되고요. 저는 단지 그냥 제가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주문 당일 수확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재고율을 낮추면서 전체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저희 회사가 5년간, 7년간 유지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류 시스템을 택배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많을 텐데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문제가 생기죠. 상추가 배송 중에 상하는 문제가 생기죠. 7, 8월 되면요, 막 상추가 그래서 뭉개지고 물러지고 상하고 이런 게 막 속출합니다. 전화가 막 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이딴 상추를 보냈냐고, 뭐 김 사장 장사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막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첫 번째, 탑차를 구입해서 처음부터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추 가격도 나오지 않고. 두 번째, 그럼 7, 8월 중에는 상추를 팔지 말자라고 하면 고객하고 약속이 안 되는 거. 우린 기본적으로 7, 8월에 가격이 가장 높을 때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세 번째, 냉매제를 하나 넣자라고 하는데 냉매제를 넣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서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상추 밑둥을 자르지 말고 보내자는 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없었어요. 자, 근데요, 저는 해결을 합니다. 이걸로요. 여기 뭐예요? 마티즈죠? 차 아닙니다. 마티즈입니다. 그죠? 저는 이때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어느 날 문득 탁 머릿속을 차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상추를 배송할 때요. 하루에 300상자가 배송이 300상자가 아니었네요. 150상자가 물건이 올라오면 150상자의 20%인 30상자를 서울에 있는 콜센터에다가 음식점용 냉장고 있죠? 은색으로 된 그걸 들여놓고 30박스는 본사로 올려보냅니다. 막 전화가 오잖아요. 아저씨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접수를 합니다. 그럼 30박스를 추리고 나면 한 24박스 정도 돼요. 그럼 이거를 이 마티즈에 실는 겁니다. 이 마티즈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냉매제가 들어있고요. 제가 그 단열재를 사가지고 잘라서 오래 붙였고요. 안에다가 옆에다가 온도계를 달았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끝까지 틀어놓고 아침마다 아이스팩을 20개씩 안에다 싣습니다. 문을 열면요. 냉기가 나오는 냉장 탑차예요. 마티즈 아닙니다. 냉장 탑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를 20박스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AS를. 그럼 아저씨가 막 그래요. 도착하면 막 이런 걸 보냈냐고 아저씨들 물건을 줍니다. 왔잖아요. 그럼 그래도 나 아침 장사 못했다고. 아저씨 냉장 배송 시스템. 그럼 아저씨가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러죠. 그럼 문 열고 보여주죠. 최적 온도를 내가 맞춰갖고 온다. 코 막 질질 흘리면서 막 긴팔 입고 막. 처음에 아저씨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눈을 보다가 일주일쯤 되면요. 진짜 콧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에어컨 타고 차 타고 다니니까. 야, 오지 마. 내가 오라고 못 하겠다. 왜냐면 제가 갈 때마다 한 박스씩 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로스 되는 부분 빼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는데 우리 한 박스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로스가 두세 번 난다고도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 됩니다. 나중에 이분들 전화도 안 해요. 대신에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전화해서 야, 너 삼겹살집 하지? 그럼 그 친구분이 응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삼겹살집에 상추받는 애가 하나 있는데 자꾸 미친 애가 마티즈가 자꾸 탑차라고 우기면서 자꾸 상추를 갖고 온다. 미쳐버리겠다. 탑차나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 너도 상추 받는데 바꿔라. 이때 150개, 300개까지 늘어나요. 이 2달 동안 주문이. 제가 만약에 엄청 멋있는 탑차를 딱 들고요. 막 운전하고 다녔어 봐요. 안 어울리죠. 근데 내가 막 아저씨 냉장 탑차 막 이러면서 가. 이펙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보일 수 있는 최적의 쇼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